지금부터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순서는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주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주입니다. 우리는 오늘 남성 중심적인 정치만이 허용되었던 국회라는 공간에서 페미니즘 정치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의 경험은 주변의 일로, 비정치적인 일로, 예외적이고 특이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여성의 주장은 그릇된 이기심으로 치부되었고 성폭력, 고발의 목소리는 거짓말로 매도되었습니다. 더 위대한 정치가 있다라는 미신은 성평등의 문제를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노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폭력 사건 해결에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낡아버린 진보와 늙어버린 복수의 전쟁 속에 페미니즘은 싹틀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갈등을 민주와 반민주라는 구도로만 바라보는 낡은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남은 건 이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이자 평등의 관점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페미니즘을 필수적인 요소로 채택한 정치만을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이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약속합니다. 모든 이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에 놓일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이 가사와 돌봄에 평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동등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제쳐두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독방 육아라는 말은 이제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임금 체계를 혁신하고 여성에게 자기만의 방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페미니즘을 위통한 정치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갑시다. 페미니즘으로 정치를 개혁합시다. 그들만의 국가가 아닌 우리의 국가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으로는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홍순영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 홍순영입니다. 우리는 정치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하러 나왔습니다. 국회는 여성의 목소리를 포용하십시오. 예로부터 정치는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점차 변하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 부의장이 선출되었다는 점은 유의미하지만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은 300석 중 57석으로 전체 의원의 19%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 28.8%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에서는 여성 30% 이상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권고 조항일 뿐입니다. 21대 국회만 해도 여성들의 경험과 여성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는 실감하기 어려운 50대, 60대 남성 정치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국회에서는 여성 관련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리 만무합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76건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다양한 젠더 현안이 시급한 상황인데 국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불법 촬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되었던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련한 법률안 역시 임기 말로 폐지되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발의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등을 제정하며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관련 법안에 대한 염원들이 존재함에도 국회의 문턱조차 넘기 힘든 현실이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관 단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법의 일환으로서 여가위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통폐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가위는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젠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입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위를 폐지, 통폐합하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는 국회 내에서 얼마 없던 여성의 목소리마저 지우는 행위입니다. 페미니즘은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과 처리되고 있는 여성 법안의 비율, 그리고 최근 여성 가족위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보았을 때 국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회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하기 위해 페미니즘 정치 지형을 넓혀갈 것입니다. 네. 다음 발언으로는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설목위원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더정치특별위원회의 설목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인 문제, 사소한 일로 취급해왔습니다. 여성 대상의 범죄가 매일같이 신문이 사회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40%가 젠더 이슈이며 이 중 63%가 여성 대상 폭력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전 사회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개인적 문제로 회자됩니다. 각계각층의 성폭력이 미투 운동을 통해 공론화된 이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도 역시 성폭력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학생들이 자보를 통한 규탄과 집회가 이어졌으나 학교 측은 이에 정직 3개월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공론화된 교수가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자행했습니다. 단톡방 성희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뉴스화되고 엠번방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집니다. 공학대학의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는 글은 신고가 누적되어 사라지고 여성과 소수자 학생들이 목소리를 공론장으로 꺼내놓았던 총리 학생회는 총투표로 폐지되었습니다. 여성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았기에 생겨야만 했던 여러 여성주의 단체들의 폐지는 사회에 페미니즘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학 사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물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폭력과 혐오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여성들은 오늘도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이미 시대의 정신이자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등을 위해 동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각계각층의 수없이 많은 평범한 여성들이 변화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와 해화에서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앞으로도 외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목소리와 함께하며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가 오늘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 확장에서 성평등은 필수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일상에서부터 일터까지 안전하지 못한 현재를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며 성평등한 미래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폭력 고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입니다. 특히 성평등을 법과 제도로 실현해야 할 정치인들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사회 성평등을 지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피해자의 회복보다 고압적으로 입막음하기 급급했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여성가족부 해체를 외치는 야당은 성추행 고발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문제 해결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재발방지하겠다던 여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안을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일이 여당의 일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거나 미투 고발의 의혹만 제기하는 거대 양당의 모습에서 성평등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86세대가 일군 87년 민주주의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시대 변화에 발맞추고자 하는 정치의 과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가정, 일터, 디지털 영역 등에서 끊임없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절박함과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 속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성평등 사회를 지연시키는 정치인들의 말에 항의하며 성폭력 고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젠더정치특별위원회에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87년 이후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지금 여기 이제 서류 봉투를 5개를 들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 그리고 진성준 의원까지 저희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에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말들을 조사를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의원 및 정치인 분들께 직접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